안녕하세요, 제이슬로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잠깐 다뤘었던 프리스타일과 배틀, 거기서 이제 프리스타일을 어떻게 연습하고 춤이 성장해 가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되게 많이 유행했었던 그런 이론이 있는데요. 미국의 앤소니 웰링턴이라고 하는 기타리스트가 어떻게 마스터가 되어가는지에 대해서 의식의 4단계라는 그 이론을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총 4단계인데 저도 뭐 영어는 짧지만 unconscious unknowing 1단계, 그리고 두 번째는 conscious unknowing, 그러니까 의식이 없고 그리고 의식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단계별로 마지막에는 unconscious knowing, 그러니까 맨 마지막 단계를 먼저 얘기하자면 무의식적으로 그냥 배웠던 것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그냥 의식하지 않아도 잘 하게 된다라는 약간 그런 용어인데, 이 4가지를 약간 베이스로 단계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unconscious unknowing은 무의식적 무지죠.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배운 것도 없고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막 전국 노래자랑이나 이런 거 보면 어르신들이 막 흥에 겨워가지고 나와가지고 막 춤 추시잖아요. 갓난 아기들도 그냥 배운 거 없는데 뭔가 기분 좋으니까 뭐 뽀로로 음악 나오면 막 춤추고 개다리 춤추고, 그냥 그런 것들은 가장 행복한 단계예요. 그러니까 추고 있는 본인은 남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 그냥 지금 내 기분이 너무 좋아. 그래서 그냥 몸이 가는 대로 막 움직여. 그런 움직임이기 때문에 사실 춤이라고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정의를 한다면 큰 움직임의 틀에서 볼 수 있겠지만 춤이라고 보기에는 장르화 되기에는 힘들다. 그래서 본인의 행복감은 높지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그냥 기분이 되게 좋구나 정도만 전달이 될 수 있는 그런 단계겠죠.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아이가 막 흥에 겨워가지고 춤추는 걸 좋아해. 그래서 2단계로 넘어가요. 그게 바로 conscious unknowing이에요. 본인이 이제 의식은 하게 됐어요. 내가 춤에 좀 소질이 있나? 아니면 내가 춤추는 걸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그래, 요새는 뭐 수우파도 하고 스맨파도 하고 하니까 우리 애도 춤 한번 시켜봐야겠다. 나중에 뭐 아이돌이 될지 어떻게 알아 해가지고 근처에 뭐 댄스 학원이나 뭐 보컬이나 이런 거 다 한꺼번에 하는 그런 학원들에 등록을 하러 갔어요. 등록을 하러 가서 첫 시간에 가갖고 막 바운스, 아이솔레이션, 리듬 트레이닝 막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 그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춤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뭔가 단계가 있고 난이도가 있고, 이런 걸 웨이브는 그냥 이렇게 하는 거고, 푸더킹은 이런 걸 하는 거고, 저 안무 동작도 내가 그냥 막 따라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해야 더 멋있게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 그 안에 본인도 어느 정도 수준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더 잘하는 사람들도 수두룩하고, 이제 그 단계가 사실 가장 괴로운 단계죠. 이제 내가 잘 추고 싶은데 배운 게 없어. 그게 바로 2단계입니다. 사실 이 단계는 금방 통과를 합니다. 2단계.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단계가 바로 3단계죠. conscious knowing. 본인도 의식을 해요. 난 잘 추고 싶어. 그리고 배운 것도 많아. knowing.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3단계에 있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었던 그 기타리스트 앤소니 웰링턴의 말을 빌자면, 이제는 본인의 문제점도 잘 알아. 본인이 잘하는 것도 알고, 근데 그 문제점이 쉽게 고쳐지지도 않고 고쳐지는 것도 있고, 그 장점도 때론 잘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그 원인이 내가 긴장해서인지 아니면 이런 무대는 처음이라서인지
댄서로 치면은 뭐 예를 들어서 프리스타일을 한다, 아니면은 뭐 코리오그래피를 한다. 나 이런 동작이 잘 안 돼. 턴이 안 돼. 웨이브가 안 돼. 에너지가 좀 부족해. 그래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야 되고 뭐 이런 트레이닝을 해야 되고 블라블라. 본인의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극대화시키는 그런 단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마스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냥 본인의 수준에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제 막 하는 거예요. 잘하고 싶다, 못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아예 없는 거야. 그냥 음악이 나오면 쳐볼까? 해서 쳐요. 쳤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와 하는데 본인은 그냥 늘 하던 거. 댄서들이 말하는 평타라고 하죠. 평타. 그러니까 평타가 되게 높은 그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찾아보는 그런 댄서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은 이제 오늘 프리스타일을 얘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프리스타일이라는 게 결국은 랜덤한 음악이 나오는데 거기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평타가 유지가 될 수 있고, 어떻게 저렇게 다양한 음악에 다 잘 출 수 있을까. 첫 번째는 결국은 연습량이죠. 연습량과 그리고 배틀이나 무대에 대한 경험. 그러니까 결국은 춤이 언제 제일 잘 나오는가라고 하면 첫 번째는 편안함이에요. 편안함. 제가 늘 주장하지만 편안해야 잘 나와요. 근데 편안하려면 경험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상황 많이 경험해 봤어. 한 100번 경험하면 한 10번째까지는 그냥 얼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한 20번, 30번까지는 내가 얼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했는데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면 열에 한 번, 두 번은 이제 긴장을 안 하게 돼. 뭐 그런 것들, 그런 게 이제 경험에 쌓이면 뭐 이런 거지 뭐. DJ도 아는 사람이고, 저지도 아는 사람이고, MC도 아는 사람이고, 앞에 있는 사람도 아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편안한 관계, 그런 상황에서 춤을 출 수 있으니까 편안하게 본 실력이 나온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데 왜 처음에 프리스타일을 할 때에는 그게 빨리 잘 늘지 않는가. 사실 뭐 이 영상을 어떤 분들이 보실지는 모르지만 춤추시는 분들 중에 혹시라도 프리스타일을 이제 연습하시는데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일 많이 물어보는 FAQ 중에 첫 번째가 그거예요. 선생님 계속 똑같은 동작만 나와요. 그럼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럼 매번 새로운 움직임을 하는 댄서가 어딨냐. 모든 댄서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페이버릿한 움직임들이 있다. 근데 왜 그 댄서들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까. 제일 큰 건 첫 번째는 그 음악에 어울리게 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작의 단계에서 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층으로 레이어를 나눠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우리 몸이 뭐 피부가 있고 그 안에 피하 지방이 있고 뭐 혈관이 있고 뼈가 있고 뭐 그 안에 내장기관이 있고 이런 레이어가 있듯이, 근데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피부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춤 움직임만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 레이어를 따지고 들어가면 제일 첫 번째는 움직임이 있겠죠. 그리고 그런 움직임을 내가 겉으로 보여주는데 그 베이스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이제 내재가 돼야 되는 건 결국은 음악이거든요. 그리고 그 음악을 내가 어떻게 느껴서 반응해서 즉각적으로 나오는가가 사실은 프리스타일인데, 대부분의 이제 프리스타일을 처음 시작한 친구들은 움직임의 이 단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식이 이미 그 움직임들을 나열하는, 그러니까 루틴이 그냥 이렇게 나오는 단계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의식만 있으니까 계속 움직임만 보는 거예요. 시야가 아직은 좁아서. 그래서 움직임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음악이 배제가 된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 단계를 예를 들어서 배틀을 나가면 심사위원이나 관객이나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걸 똑같이 경험을 해봤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집중력이 풀어져 있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방금 전에 놓쳤던 소스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있고 라는 걸 다 알아요. 느껴져. 표정만 봐도 알아. 그러니까 집중력이 유지가 되는 것들, 뭐 내가 음악을 잘 들어가지고 이런 것들 하는 것들, 그런 게 결국은 이제 배틀에서 프리스타일을 우리가 잘한다 못한다의 기준이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코레오그래피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뭐 나 방송 댄스 안무도 지금까지 뭐 한 100개 외웠는데 왜 프리스타일이 잘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 결론은 그거예요. 안무와 프리스타일은 아예 상관관계가 전혀 없다라고 하면은 뭐 좀 너무 오바겠지만 거의 상관이 없어요. 예. 왜냐면 안무를 내가 100곡을 외웠어. 아이돌 가수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움직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즉각적으로 자 쳐보세요 라고 하면 나오는 움직임이 몇 개 없습니다. 그쵸?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프리스타일용으로 본인이 전환을 시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춤도 오래 췄어. 프리스타일만 하지 않았을 뿐. 내가 할 줄 아는 건 많아. 턴도 잘 돌고 웨이브도 잘하고 어쩌고 저쩌고 블라블라. 그러면 그걸 전환시키는 연습을 해야 해요. 그걸 저는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눠서 연습을 하라고 얘기하는데, 생각을 하면서 하는 연습, 생각을 하지 않고 하는 연습, 거울을 보고 하는 연습, 거울을 보지 않고 하는 연습, 음악을 틀어놓고 하는 연습, 음악을 틀어놓지 않고 하는 연습, 이런 것들을 나눠가지고 어느 정도 연습을 해야 한다. 왜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생각을 어느 정도 해야 돼요. 초반엔. 그리고 정작 본인이 날 것으로 할 때에는 날 것으로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진짜 프리스타일이거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걸 연습을 함께 해왔고 그걸 보는 관객들은 너무나 편안한 상태에서 음악만 듣고 지금 당신의 춤을 볼 거예요. 심사위원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본인이 생각한 거를 짜집게 하면서 이렇게 패턴으로 춘다? 다 보여요. 억지인 게 보인다고. 마치 여러분이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스킨십을 하는데 연애를 글로 배웠어. 그래가지고 이 다음엔 이렇게 하고 머리를 쓸어 넘기고 뭐 카페에서 이렇게 하고 뭐 의자를 빼주고 이걸 그냥 글로 해. 근데 그게 만약에 물론 안 느껴지면 너무 좋겠지만 느껴져, 상대방이. 아, 이 사람 뭔가 부자연스러운데? 그러면 그게 진심이 전달이 될까요? 그게 전달이 안 되겠죠. 때로는 정말 어설프고 서투르지만 이 사람의 진심이 묻어나온 어떤 행동이나 뭐 작은 선물이 더 감동을 줄 수 있듯이 프리스타일은 결국은 그런 거거든요. 진짜가 나왔냐, 진짜 날 것이 나왔느냐가 정말 음악에 몰입을 해서 나왔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아무튼 그건 나중의 단계고, 그렇게 해서 그런 단계들을 많이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 그리고 제가 워크숍이나 이런 걸 다니면서 얘기를 했을 때 제일 공감을 많이 사는 얘기가, 여러분들이 가장 음악을 잘 듣고 춤이 잘 춰질 때가 언제인가는 결국은 멈춰 있을 때입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멈춰 있을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멈춰 있을 때, 혹은 멈춰 있지 않고 음악에만 오로지 몰입을 했을 때, 걸어 다닐 거나 뭐 신호등을 기다린다거나, 특히 뭐 엘리베이터 뭐 이런 약간 갇혀 있고 멈춰 있고 둘 다 음악을 들어. 근데 지금 머릿속에서 어마어마하게 좋은 영감, 여기 머리 안에서 어마어마하게 굿 댄서가 있어. 얘가 막 춤을 췄어. 너무 느낌 좋아. 지금 나 정말 다 씹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연습실을 딱 왔는데 가방을 내려놓고 열심히 와가지고 거울을 보고 이제 춤을 딱 추려고 하는데 그 느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 왜 그럴까? 의식을 했기 때문에. 의식. 특히나 거울을 봐서. 그리고 욕심이 너무 앞서 나가서. 다양한 이유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약간 그걸 목표점으로 삼으시면 돼요. 그 머릿속에 있는 이게 내가 실제로 움직였을 때에도 똑같이 나올 수 있게 그걸 목표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구현해낼 수 있게 거기에 대한 본인만의 생각에 대한 정리. 그래서 노트를 많이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댄서 노트 하나 사가지고 그날 배운 거 어쩌고저쩌고 적고. 그래서 본인만의 이걸 하는 거를 되게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런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그냥 꼰대처럼 느껴지시겠지만 꼰대죠. 나이가 벌써 46에 뭐 춤을 한 30년 추고 하니까 제가 해왔던 방식이 무조건 옳다는 건 아니고 그동안 거의 한 20년 동안 레슨 하면서 그런 댄서들을 가르치고 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그런 이론이기 때문에 뭐 모든 댄서분들에게 이게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정말 많은 댄서들을 만나면서 얘기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공감했었던 것 같아요. 네, 거의 다 모두 공감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본인이 맨날 예선 탈락하고 뭐 춤도 안 느는 것 같고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뭐 저 역시도 그랬어요. 막 여기저기 조언도 구하러 다니고 그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배틀 나가보신 분들 끝나고 나면 심사위원한테 가서 뭐 저 이랬는데 저 어떻게 보셨냐, 뭐 어떤 걸 조금 고치면 좋겠냐, 어떤 걸 더 연습하면 좋을까요, 이런 걸 하는데 그냥 이거는 그냥 저 혼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그냥 그런 것들을 안 하고 혼자 더 독불장군으로 하시는 게 저는 본인의 춤이 더 빨리 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너네가 그렇게 조언해달라고 어드바이스를 원해서 가지만 거기에는 솔직히 네가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더 크지 않냐. 뭐 완전 아니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한 70%는 네가 위로받고 싶어서 아니야 너 잘했어 괜찮아 뭐 이랬는데 뭐 조금 뭐 이럴 것 같아. 근데 심사위원이고 뭐 위에 선배고 오빠고 형이고 그런 사람들이 해주는 말이 다 똑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게 휘둘리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의 문제점 솔직히 어느 정도 본인도 보는 눈이 있으면 다 알 거거든요. 본인이 좋아하는 댄서가 있으면 닮고 싶고 아니면 그 사람과 나는 좀 본능적으로 뭔가 다르지만 내가 이런 부분은 조금 하고 싶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그때 땡기는 거. 뭐 나는 올드스쿨 스타일인데 나는 뉴 스타일의 디테일이 나는 뉴 스타일인데 뭐 이런 그루브한 걸 하고 싶고 하면 돼요. 그때그때 나름대로 노력해서. 그게 지금 당장은 성장하기가 쉽지가 않죠. 성장의 단계라는 게 있는데. 근데 조금 잔인하게 얘기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솔직히 배틀 왜 나가겠어요? 우승하려고 나가죠. 아니면은 그래 우승까지는 뭐 언간생심 내가 아니겠지만 그럼 나가서 조금 내가 좀 라이징하고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 근데 그 참가하는 많은 사람 중에 우승하는 사람 제가 만약에 지금 최근 한 10년만 놓고 봤을 때 그렇게 다양한 사람이 우승을 했을까요? 아니죠. 우승하는 사람만 해요. 물론 새로운 위너들이 나오기는 해요. 근데 그걸 다 합쳐도 사실 전체 댄서의 1%밖에 안 돼. 맞나? 아무튼 그 정도밖에 비율이 안 돼요. 근데
저도 아마 크고 작은 대회 나간 거 다 합치면 우승한 걸로만 치면 솔직히 스탠딩 댄서들, 그러니까 비보이 제외하고 스탠딩 댄서들 중에는 뭐 월페이머스 뭐 이런 애들도 있으니까 그래도 한 탑 10까지는 아니어도 한 탑 20 안에는 들어가지 않을까? 퍼포먼스 대회 뭐 이런 것도 우승 많이 했으니까.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것도 또 꼰대 멘트긴 하지만 우승을 얼마나 많이 했냐보다 얼마나 사랑받는 춤을 추는가가 저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다른 방향에서 보면 그럼 어떻게 해야 사랑을 받을 수 있느냐? 몰라요. 그건 저도 사랑받고 싶어요. 모두가 수우파 이런 걸 해갖고 빵 뜨고 싶고, 그러면 수우파 똑같이 했는데 다 빵 떴냐? 똑같이? 아니잖아요. 그쵸? 뭐 위너를 해가지고 더 뜨고, 뭐 여러분들이 꼭 댄서 아니더라도 그런 컴페티션 프로그램 이런 거 보면 우승했다고 다 떴나요? 아니죠. 오히려 그냥 잊혀진 줄 알았는데 나중에 오히려 더 사랑받는 가수들은 따로 있죠. 그런 것처럼 제가 이제 좀 있으면 50을 바라보는 나이를 살면서 느낀 거는 그런 보이지 않는 힘이 정말 많이 작용을 하는구나. 쉽게 얘기하면 운이에요. 운이 정말 크게 작용을 하더라. 그러면 그래서 결론은 어쩌라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받고 우승하고는 결국은 운이에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자유롭게 추셔라. 저도 그래서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이런 것도 볼 사람은 보겠지 하고 그냥 자막 달고 이거 하려고 하니까 아예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자막 안 달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그냥 일기장 남기듯이 그냥 이런 거 한번 올려보자 해가지고 지금 한 달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냥 그런 거예요. AI의 알고리즘에 알 수 없는 알고리즘 뭐 이런 얘기가 뜨듯이 유튜브가 어떻게 뜨고 지고 하는 것도 솔직히 모르잖아요. 정말 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즐거워하고 때론 괴로워하고 그 과정을 하루하루 즐겁게 추시면 된다. 거기에 뭐 제 채널에서 알려드리는 튜토리얼이나 이런 토크 내용이 조금은 도움이 되시면 정말 좋겠지만 그것도 알 수 없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운이고 그래서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 안에 너무 타인에게 휘둘리지 말으셨으면 좋겠다. 본인의 줏대를 갖고 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 물론 그게 사실 정말 어렵습니다. 저 역시도 어릴 때 그러지 못했어요. 네, 정말 이리저리 휘둘리고 네, 아무튼 자유롭게 추시고 즐겜 하시고 오늘도 뭐 두서없게 얘기했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뭐 댓글 같은 거 한 번씩 이렇게 남겨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 뭐 듣고 싶었던 내용 같은 거 있으시면 제가 나름 뭐 대학교 교수도 해보고 우리나라 국가대표로 해외 활동도 많이 해보고 가수 안무가도 해보고 방송도 해보고 많이 경험이 있거든요. 나름. 네. 뭐 퍼포먼스 대회, 배틀 대회, 뭐 장르도 팝핀, 락킹, 옛날에 비보잉, 뭐 하우스 힙합, 왁킹 뭐 다 경험한 게 많기 때문에 뭐 글 남겨주시면 나름대로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것들,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 다 말씀드릴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